지난 9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손목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위협했는데요. 한 주간의 북한 소식을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예상을 깨고 김정은이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북한의 평양에서는 우리의 이제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5번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2번을 불참했는데 지난해 9월과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목을 다쳐가지고 약 40일 동안 공개 활동을 안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북한 언론을 통해서는 오른쪽 손목을 다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손목을 다쳤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안 했다 하기에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행사 같으면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가지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어제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존재감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어제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의제들을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좀 집중됐던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주목할 만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최고인민회의 같으면은 이제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이제 집행한 것을 결산을 하고 새로운 해계년도의 예산안을 이제 확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발전, 특히 북한에서는 올해 신년사부터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생 향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한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달에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이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안배를 한 걸 볼 수 있는데 무려 이 관련된 행사에 지난해보다 한 5.5% 정도 예산을 지금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군사 분야에 대한 지출이 많다 보니까 현재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제 통과시킨 예산에 따르면은 15.9% 같은데요. 앵커께서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은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한 2,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 2.7%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5배 많은 그 군사비를 북한에서는 현재 살림살이에 비교를 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북한의 예산을 보면은 경제 발전, 주민 생활 등에 집중이 돼 있고 이러한 것에 관련해서 기광호 재정상 같은 경우에는 인민 경제 전반을 이제 축혀 세우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극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편성이 된 북한의 예산은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9일 저녁, 어제 저녁이었죠.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기습적으로 재개했었는데 앞서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왜 다시 재개를 한 걸까요? 네, 그 탈북자 단체들이 그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이해서 북한의 항의성 전단 살포를 하겠다 그래서 긴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일단 당시에 이제 그 재하단체나 정부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뜸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박상학 대표가 파주로 이동을 하면서 차량에다가 대북전단 30만 장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그 영화에 있는데요. 더 인터뷰. 이 인터뷰를 담고 있는 DVD 그리고 USB 약 5,000개를 싣고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이런 그 움직임을 알고 경찰이 제지를 해서 결국은 어제 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북한을 향해서 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도끼운동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심야를 이용해서 북한을 향해서 또 전단 살포를 한 것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기 변화 맞물려 가지고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서 이제 전단 살포를 또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금 미국이나 또는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인권 단체 관계자들도 역시 지금 현재 이 탈북자 단체들과 함께 가세에서 전단을 살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서 지금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예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주 환담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미 간에는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동맹 간에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관계를 얘기했던 걸로 볼 수 있고 또 한미연합 방위 태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미 국방장관 회담 브리핑 결과를 보면은 이미 국방장관 수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신임 인사차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담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친분을 도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KN-08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미 양국과 의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2012년 그러니까 100주년 태양절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당시 북한에서 KN-08 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 재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사거리가 약 8,000km에서 12,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사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KN-08 미사일에 대해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KN-08 같은 경우는 핵탄두를 이미 북한이 소형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KN-08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의 기술이 발달됐다.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맘만 먹을 경우에는 미국을 향해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소형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N-08에 대해서도 실전 배치가 됐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놓고도 한미 간에는 어느 정도 정보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은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을 거쳐서 과연 KN-08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발달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북한이 멕시코가 북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엔은 해당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이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북한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멕시코 남동부 해안에 북한에서 화물선 무두봉호라고 하는데요. 무두봉 하면 이제 지명 이름인데요. 백두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 중에 하나가 무두봉인데요. 이 무두봉호가 멕시코 해안을 지나가다 결국은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멕시코에서 자랑을 하는 산호초, 이 지역의 산호초를 많이 파괴를 했어서 결국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억류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을 넣어서 멕시코 정부가 무두봉호를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루빨리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표부 안명훈 북한 차석 대사 같은 경우에는 서방 언론들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무두봉호가
억류돼 있는 것은 미국이 멕시코 정부를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루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에도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촉구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의 그 무두봉호 같으면은 현재 북한에서 원양 해운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OMM인데요. 이 회사는 현재 유엔의 제재 대상 회사의 관리 리스트에 올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엔 차원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억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배 안에는 유엔이 제재할 만한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석방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봉호의 석방을 둘러싸고는 어느 정도 멕시코 정부 그리고 북한 아울러서 제3자인 미국 정부 간에 당분간 줄다리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